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오늘 GTX 신호선 지하화랑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시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먼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또 어떻게 진통을 겪긴 했지만 그것이 다행히도 정책협의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성장통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협의회에서 임해 주실 거고 적극 지원해 주실 거죠? 예,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GTX 신호선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으로서 GTX 신호선 지하화 의지가 뚜렷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GTX 신호선 지하화는 우리 의정부시에는 정말 기묘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하화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제 워킹그룹 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022년 12월 GTX 신호선 지하화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위원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TX 신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사실도 잘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그 GTX 신호선 한 가지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당장 18개월 정도 걸려서 2024년도 한 10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2024년도 10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GTX 신호선만큼은 조금 따로 분류를 해서 용역사랑 이야기를 해서 신속하게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도 GTX 신호선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수개월 전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한 특별법에 의정부를 껴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난 지금 특별법 대상지를 국토부가 서울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던 특별법에 의정부시를 추가하는 전략이 결론적으로 실패한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 유일한 전략이 없어졌을 때 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금방 설명하신 것 중에서 서울만 지하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대해서는 원래 지하로 하려고 했었던 것에 그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했었던 것에 바로 잡았던 거고요. 서울이라고 해서 본래 GTX-C 계획에 없던 것을 지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GTX-C 노선 특히 의정부 구간을 지하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굉장한 역량 결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용역을 전체를 기다리지 말고 그 부분만을 당겨서 이것을 이슈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결국은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시민들께서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지하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 또 이런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꼭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이 총선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특별법 관련해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국회의원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특별법 관련해서 굉장히 키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이 저는 또 국토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계속 논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해 가고 있고요. 예. 그거는 지속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제가 초반에도 시장님께 GTX 신호선 지하화 시장으로서 의지가 뚜렷하냐라고 당연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의 키플레이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국토부 중앙정부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7번 PPT 틀어주세요. 사실 최근에 원희룡 장관님이랑 김동근 시장님이랑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주요 건의 사항을 원희룡 장관한테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 사항에 GTX 신호선 지하와 관련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그것까지는 담지 못했은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을 만났을 때는 그때 이거보다 더 우선 현안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바쁜 국민들을 만나서 인식을 시키려면 보통 한두 가지 아젠다 이상은 일부러 제기를 안 합니다. 머릿속에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 경험에 3개 이상을 동시에 건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번에 제가 원희룡 장관을 만나게 될 경우 예. 근데 사실 또 다른 대광희 위원장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그런 문제들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랬었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장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을 3-4가지 이상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두 가지로 축약해서 제시를 그렇습니다. 하신다고요. 그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9번 PPT 틀어주세요. 한두 가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총 4가지를 원희룡 장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굳이 의정부 시장으로서 GTX 신호선 지하화가 조금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의지가 뚜렷하냐라고 매번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 4가지를 제시한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원희룡 장관님한테 제시를 하실 거라고 저는 신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서류가 몇 월 달 건가요? 원희룡 장관한테는 5월 17일 날 주셨고요. 예. GTX 신호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철도정책자문위원은 2022년 12월부터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5개월 전에 나왔고요. 5개월 후에 장관을 만나서 4가지를 제시하셨고 그 중에 GTX 신호선 지하화는 없는 겁니다. 2021년이요? 2022년 12월이요. 예.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GTX 신호선 지하화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때 제출했고요. 5개월 뒤에 원희룡 장관 만나신 거고 말씀과는 다르게 한두 가지를 집중한다 했는데 4가지를 제시하셨고 그 4가지에 GTX 신호선 지하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계속 여쭈는 겁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제기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결국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국회의원이 결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시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도 국회의원이 있긴 합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도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 2명과 GTX 신호선 지하화 관련 특별법에 관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요? 예, 현 국회의원이요. 아직은 그 단계는 정책을 논의를 할 때 지금 특별법에 넣었을 때 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는 그 정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한 사실이 지금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2022년 12월부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으면요. 네. 그때라도 바로 들어가야지 시장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겠습니다. 향후에 총선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달라서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님이 현재 국회의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관련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는 여야 누가 당선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정당의 시장으로서의 김동근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를 대변하는 시장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그 후보군이 확정되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좀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는 현재 국회의원이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논의를 안 했다라는 사실은 그대로 있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4가지 주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GTX 신호선 지하와 관련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 신뢰하겠습니다.